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광주 MBC 주말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게 된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역의 소식을 빠르고 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번 주 호우특보가 내려졌던 광주와 전남 지역에 오늘은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광주와 전남 12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곡성 31.9도를 최고로 담양 봉산 31.6, 광주 31.2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의 낮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폭염특보는 얼마 전 내린 비로 인해 습도가 높아져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폭염특보가 이어지다 오는 4일부터 다시 비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광주와 제주 학생들이 4.3과 5.18을 함께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난달 광주 학생들이 제주를 찾은 데 이어 이번엔 제주 지역 초등학생들이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 운동의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노란색 티셔츠를 입은 초등학생들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광주와 제주의 초등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 배운 5.18과 4.3을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 알게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지난달 광주의 초등학생들이 제주를 방문한 데 이어 이번엔 제주의 초등학생들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하얀 국화를 바치며 5월 영령들을 위로합니다. 일동 목령. 어제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 구석구석을 둘러본 제주의 학생들은 특히 금남로 전일빌딩을 방문한 자리에서 헬기 사격 흔적을 보고 믿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헬기색을 보니까 조금 너무 가슴이 아프고 왜 그랬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고 왜 죄 없는 시민들을 죽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이 5.18 묘지에서 가장 많은 참배객들이 찾는 묘지 앞에 섰습니다. 바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묘역입니다. 나중에 가족들이 함께 활동할 때 뜻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의 영혼을 결혼을 시켜주자 그래서 한 거야. 근데 여기서 탄생한 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노래가 탄생했어. 님을 위한 응. 오, 어떻게 알았어? 오늘 역사교육 현장에는 제주를 찾았던 광주의 초등학생들도 동행해 온라인 수업으로 함께 배웠던 국가폭력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4.3과 5.18 민주화 운동은 정말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꼈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는 알 수 없었던 아픔의 역사를 직접 보고 느낀 제주와 광주의 초등학생들. 우리나라 현대사의 가장 큰 아픔을 간직한 두 지역의 미래 세대들이 민주인권 평화의 소중함을 알려나가겠다고 다짐한 시간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무한남악과 오룡지구 등에서 택시를 타기 어려웠던 경험 많으셨을 텐데요. 전남도청이 남악신도시로 이전한 지 17년 만에 목포와 무한택시사업구역 통합이라는 해묵은 과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와 무한남악, 오룡은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생활권입니다. 무한남악과 오룡 인구는 4만 4천여 명, 목포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남악 중심 상가는 목포 시민들도 많이 찾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한남악에서 택시를 잡기는 매우 힘듭니다. 택시 사업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목포 택시는 무한남악에 승객을 내려준 후 빈 택시로 다시 목포로 돌아와야 합니다. 남악에서는 무한택시만 탈 수 있는데 무한택시 수는 137대, 목포 전체 택시 대수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택시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도 발생하는 등 교통 불편 민원이 지속돼 왔습니다. 또 택시를 콜 잡으려 해도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승용차 아니고는 정말로 활동하기가 힘들어요. 예, 취소가 되기도 하고 생각보다 5분, 7분 정도 지연이 되기도 하고요. 그동안 목포와 무한 택시 사업구역 통합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목포 무한의 택시 사업구역 통합 범위, 택시 면허 총량제에 대한 의견 충돌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남도청 이전 이후 17년 동안 해묵은 과제였던 택시 사업구역 통합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전라남도는 목포 전체와 무안 오룡지구를 포함한 남학 신도시의 부분 통합안을 택시업계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택시 운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 관련 찬반 투표를 7월 중순 실시할 예정입니다. 택시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에 추경 예산 6억 5천만 원을 확보하고 통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목포와 무안 남학 신도시 택시사업구역이 통합돼 지역민들의 교통 불편이 17년 만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오늘부터 4,300원으로 1,000원 올랐습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2km인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올랐습니다. 광주시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은 지난 2019년 1월 인상한 3,300원에서 4년 6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거리요금은 134m당, 시간은 32초당 100원으로 현행 체계가 유지되고 새벽 0시부터 4시까지인 할증 시간과 요금도 종전과 같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투쟁에 시민들이 손을 잡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오는 3일 광주 전남 시민사회단체와 역사 정의를 위한 시민 모금에 시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민 모금은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와 직접 배상을 요구하며 소위 제3자 변제 방식의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양금덕 할머니 등 4명의 피해자와 유족을 응원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영아 사건과 관련해 광주 전남경찰이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5건의 수사 의뢰를 접수받고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건은 부모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맡겼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 건은 친모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소재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한 건은 친모로 지목된 여성이 출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기록 재확인에 들어갔으며 경찰은 각 사례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한국전력을 책임질 차기 사장 공모가 어제 마무리된 가운데 호남 출신의 김동철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차기 사장 공모에는 김 전 의원을 포함해 2명 이상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고 앞으로 약 2개월 동안 서류 심사와 면접, 인사검증 등의 절차를 밟은 뒤 최종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 등의 이슈를 다뤄야 하는 만큼 정치권 인사인 김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